55세의 대기업 퇴직한 과장님, 10억 있어도 매달 불안한 이유는? 나 이제 은퇴해도 되겠지? 55세 대기업 과장으로 퇴직한 김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했다. 퇴직금 3억에 꾸준히 모은 자산이 7억. 총 10억 정도면 앞으로 30년은 걱정 없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막상 회사를 나온 그날부터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했다. 이제 매달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주는 무게감은 생각보다 컸다.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오면 괜히 신경이 곤두서고 은행 앱을 열어볼 때마다 괜히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왜일까? 10억이 있어도 왜 마음이 불안할까? 1. 자산은 있는데 현금 흐름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자산이 많으면 걱정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자산과 현금 흐름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김 과장님 사례를 보자. 그는 아파트 한 채 6억, 주식과 펀드 3억, 예금 1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 겉보기엔 탄탄하다. 그런데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하나도 없다. 연금은 65세부터고 국민연금도 7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러다 보니 생활비나 세금, 경조사비는 전부 예금에서 꺼내 써야 한다. 문제는 이게 계속 반복되면 돈이 줄어드는 속도에 집착하게 된다. 10억이 아니라 20억이 있어도 현금 흐름이 없으면 매달 불안하다. 심리적으로도 내 돈을 쓰고 있다는 감각은 은근한 스트레스를 준다. 2. 은퇴 후 지출은 생각보다 훨씬 많다. 사례 두 번째, 이 대리님의 이야기다. 그는 58세에 희망퇴직을 하고 이제 아껴 쓰면 충분하다며 시골로 내려갔다. 월 생활비를 150만 원으로 잡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생각보다 의료비 지출이 컸다. 치과 치료, 고혈압, 약, 무릎 주사. 60세를 넘기니 병원 갈 일이 부쩍 늘었다. 거기다 자녀의 결혼 준비 비용, 부모님 부조금, 각종 경조사비까지. 아껴 써도 매달 250만 원이 그냥 나갔다. 심지어 처음 몇 년은 여행도 다니고 싶고 외식도 좀 하다 보니 은퇴하면 지출이 줄어든다는 건 반만 맞는 말이었다. 은퇴 초기는 오히려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였다. 그래서 이 대리님은 결국 월세 80만 원짜리 상가를 임대 줘서 매달 소득을 만들기 시작했다. 비로소 불안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3. 일이 없는 삶은 예상보다 빨리 무료해진다. 세 번째 사례는 정 부장님 이야기다. 55세에 퇴직하고 처음엔 자유를 만끽했다. 매일 골프 치고 낮술도 한잔하고 넷플릭스도 실컷 봤다. 이게 바로 진짜 인생이지 하고 웃던 것도 딱 3개월. 그 후엔 하루가 너무 길어졌다.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할 일이 없고 가족도 바쁘니 혼자 밥 먹는 날이 많아졌다. 몸도 마음도 점점 무기력해졌고 결국 우울증 초기에 가까운 상태가 됐다. 그래서 정 부장님은 동네 도서관에서 주 2회 독서 봉사를 시작했고 요즘은 시니어 창업 교육도 들으며 소규모 온라인 사업을 준비 중이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뭔가 할 일이 있어야 사람은 버텨요. 이 말이 뼈 깊이 와 닿는다. 그래서 10억이 있어도 불안한 이유는 뭘까? 첫째,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없다. 매달 월급이 아닌 지출만 있는 구조는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를 준다. 지금 가진 돈은 마치 냉장고 속 식량처럼 언젠가는 줄어들 테니 말이다. 둘째, 지출을 너무 낙관적으로 예측한다. 노후 생활비는 단순히 밥값이나 관리비만 있는 게 아니다. 의료비, 자녀 지원비, 여가비, 예기치 못한 사고 비용 등 생각보다 지출 항목이 훨씬 많고 복잡하다. 셋째, 의미 없는 시간은 사람을 무너뜨린다. 단순히 쉬는 삶이 아닌 나에게 의미 있는 일과 소득 활동이 병행되어야 건강도 행복도 재정도 유지된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자산을 수익형으로 바꿔라. 임대소득, 배당소득, 유튜브 광고 수익, 작은 온라인 마켓 등 매달 적은 돈이라도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감을 느낀다. 현실적인 지출 시뮬레이션을 해봐라. 최소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는 매달 나간다고 봐야 한다. 연 12회는 갑작스러운 지출도 감안해야 한다. 퇴직 후에도 일은 필요하다. 꼭 직장이 아니어도 된다. 봉사, 파트타임, 콘텐츠 제작, 취미 기반 소득 활동 등 매일 이웃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마무리하며
10억 있으면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그건 진짜 착각이었어요. 많은 5060대가 이렇게 말한다.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 휴식이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 예상 지출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맞춘 준비가 불안을 줄이고 진짜 은퇴의 평화를 만들어준다. 그러니 지금 당장 생각해보자. 나는 매달 얼마를 쓰고 그만큼의 소득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 은퇴 준비는 총액이 아니라 흐름이다. 이 진실을 빨리 알수록 불안은 줄고 인생은 훨씬 여유로워진다. 은퇴 후 매달 불안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3가지. 10억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설계가 허술해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진짜 안정되게 만들려면 지금부터 3가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바꿔야 합니다. 1. 자산보다 중요한 건 소득 구조다. 퇴직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어요. 집도 있고 예금도 있고 주식도 있으니 괜찮겠지. 하지만 그건 마치 가득 찬 물탱크를 바라보는 것과 같아요. 물이 한 방울도 다시 들어오지 않는데 계속 틀어놓고 쓰고 있다면 언젠가 바닥납니다. 그리고 바닥나기 전에 심리적으로 먼저 무너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집을 처분해 전세로 전환하고 일부 자산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꾸거나 ETF, 배당주, 우량 리츠 등으로 매달 수익이 나는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또는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작게라도 광고 수익을 만듭니다. 꼭 많은 돈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매달 30만원, 50만원이라도 들어오면 생각보다 마음이 안정돼요. 줄어드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있는 구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은퇴 후 삶은 미니멀하게 설계해야 오래간다. 은퇴 초기의 사람들은 과거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해요. 좋은 옷, 좋은 차, 호텔 뷔페, 골프, 해외여행. 근데 그건 과거의 나에 맞춰진 삶이지 지금의 나에 최적화된 삶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이걸 쓰고 나서도 불안하지 않은가? 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은퇴 후 행복하게 사는 분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월 15만 200만 원 내외로 생활. 자급자족하거나 작은 마을 커뮤니티 안에서 교류. 중고 물품이나 로컬 장터 적극 활용. 고정 지출 줄이고 변수비 중심으로 지출 관리. 한마디로 말하면 돈 쓰는 습관 자체를 바꾼 거예요. 젊을 땐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조금 벌고 아주 알차게 쓰는 구조로 바뀌어야 불안 없이 오래 갑니다. 3. 은퇴 후의 일은 소득보다 존재감 문제다. 이제는 쉬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 많죠. 근데 막상 3개월만 쉬어보세요. 쉬는 게 아니라 붕 뜬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사람은 원래 누군가와 연결돼 있고 어딘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존재감이 있어야 버팁니다. 그래서 은퇴 후엔 일을 재정의해야 해요. 돈을 벌기 위한 노동에서 존재감을 유지하고 건강과 정신을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동네 도서관, 복지관에서 강사나 봉사활동, 시니어 창업센터에서 소규모 온라인 마켓 오픈, 유튜브, 블로그, SNS로 지식 공유 글쓰기도 좋아요. 중고거래나 리폼 판매 같은 작은 재능사업. 그게 꼭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하루라도 오늘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 삶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정리하며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설계의 시작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회사에 충성했는데 막상 나오고 나니 허무하다. 돈은 있는데 마음이 너무 허전하다. 앞으로 뭐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설계의 시작입니다. 자산을 흐름으로 전환하고 생활비를 최소 지출로 구조화하고 의미 있는 일과 연결되면 10억이 아니라 3억이 있어도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 글을 읽는 지금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매달 들어오는 고정 소득은 얼마인가요? 매달 꼭 써야 하는 고정 지출은요? 그리고 앞으로 30년을 버틸 존재감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은퇴 후에 진짜 안정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흐름부터 다시 짜세요. 그게 바로 불안을 멈추는 첫걸음입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난 10억 자산만 모으면 은퇴해도 되겠다. 라는 말을 농담처럼 혹은 진지하게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 역시 예전엔 10억이라는 금액이 마치 은퇴 후 삶의 보증 수표처럼 느껴지곤 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40대에 들어서면서 막상 자산을 어느 정도 모았어도 생각보다 부담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인플레이션, 가족 부양, 갑작스러운 의료비,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나 재해 등 우리에게 닥칠 변수는 너무나 많잖아요. 10억이라는 숫자가 요즘 시대에 정말 은퇴 후 평생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돈일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억 자산? 은퇴 후엔 의미 없다. 40대 자산의 충격적 비밀이라는 약간은 자극적인 제목 아래 왜 우리가 10억에 쉽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지, 그리고 40대에 현실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저 역시 막연히 몇 억이라는 금액이 있으면 노후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가 실제 계산해보고 주위 사례들을 듣고 나서야 이거 큰일이네 하면서 긴장하게 되었거든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10억 자산이 왜 마냥 든든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1. 막연한 목표 금액이 안기는 착각. 우리가 흔히 돈 얘기할 때 10억만 있으면이라는 말을 쉽게 하죠. 그만큼 10억이란 금액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큰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10억 원을 지금 당장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나 이걸로 저금 좀 하고 주식도 조금 굴리고 집도 마련하면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 싶지만 실제로 은퇴 생활이라는 건 12년이 아니라 2030년, 길면 그 이상을 봐야 하는 일이에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는 계속 오를 텐데 그때마다 생활비가 계속 늘어날 거고요. 또 언제 큰 병이 올지 모르고 아이들이 있는 분이라면 교육비나 결혼 자금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지금의 10억으로 30년을 내다본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은퇴 후에는 소득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여기에 부동산 시세 변동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가 계속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10억 원이라는 액수가 마냥 든든하기만 한 건 아니란 결론이 나옵니다. 내 주변 사례로 본 10억 자산의 함정. 김씨 45세 직장인 사례. 김씨는 40대 초반부터 퇴직 후 인생을 그려오면서 10억이라는 숫자를 머릿속에 꽉 박아놨어요. 지금 수중에는 대출 포함해서 아파트 시세가 8억 정도 되니까 2억 정도 더 모으면 뭔가 은퇴해도 될 것 같았죠. 그런데 곰곰이 계산해보니 실제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생활비 대출이자 자녀 교육비, 생활비, 보험료 등가 40만 500만 원은 쉽게 되더라고요. 아니, 어디서 줄일 건 줄이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김 씨와 같은 일반적인 중산층 가족이 살던 라이프 스타일을 갑자기 극단적으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죠. 또 부모님 용돈이나 의료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도 여기저기서 터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김 씨는 10억 모으면 은퇴 가능이라는 자기 최면에서 벗어나 계획을 다시 잡고 있어요. 최대한 근로소득을 더 오래 가져가거나 혹은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나 임대 소득을 확보해야겠다고 말하더군요. 10억 있으니까 마음 편하겠다. 라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가 본인에겐 전혀 공감이 안 된대요. 이 씨 42세 자영업자 사례. 이 씨는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꽤 괜찮은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도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해서 50세 이전엔 은퇴하고 싶다고 합니다. 현재 순자산은 대략 7억 원 정도. 그래서 요즘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아요. 매년 꾸준히 10% 이익을 보면서 10억을 만들면 적금처럼 이자 받아서 살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투자 수익률이 매년 일정하게 10%씩 찍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은 변동성이 크고 부동산도 생각보다 쉽게 오르지 않을 때가 많죠. 게다가 물가가 오르는 속도만큼 정기예금을 통해서는 절대 불로소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씨는 최근에 친구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해 의료비를 크게 지출한 걸 보고 이건 진짜 모아둔 돈 깎아먹는 건 순식간이겠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10억을 단순히 목표 금액으로 삼기보단 은퇴 후에도
계속 벌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박 씨 48세 프리랜서 사례. 박 씨는 30대 때부터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매달 벌 때마다 열심히 저축해왔어요. 덕분에 실물 자산 오피스텔, 소형 상가 등을 합치면 대략 10억 정도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작 자신의 은퇴가 불안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현금 흐름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자산이 있다고 해도 공실빈 상가나 빈 오피스텔이 늘어나거나 세입자 문제로 골치를 앓으면 월 수입이 뚝 떨어질 수 있잖아요. 실제로 코로나19 시기에 소형 상가에서 테트가 빠져나가면서 몇 달간 임대료가 0원이 된 적이 있었대요. 그 몇 달이 정말 무섭더랍니다. 자산 가치야 나중에 팔면 될 수 있겠지만 당장 현금이 안 들어오면 생활이 막막하다는 거죠. 그 후로는 나는 10억 자산가니까 괜찮아. 가 아니라 내가 매달 얼마 정도를 안정적으로 벌어야 생활이 가능하고 그게 막혀도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해요. 자산 가치가 아닌 안정된 현금 흐름이 핵심이라고요. 3. 10억가 중요한 이유. 위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건 사람들은 처음엔 10억이라는 숫자에 근거 없는 기대와 위안을 느끼지만 막상 현실과 마주하면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불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요즘 물가, 그리고 20년 넘게 이어질 수도 있는 은퇴 생활을 생각한다면 10억이 결코 종착점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산 규모 자체보다 현금 흐름과 추가 수익원을 어떻게 만드느냐예요. 10억을 모은 뒤에도 꾸준히 불어나는 패시브 인컴 임대 수익, 투자 수익, 연금 등이 없다면 자산은 점점 소모될 뿐이에요. 또 돌발 상황 질병, 상속 문제, 자녀 교육비, 이혼 등이 터지면 그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거고요. 4. 그렇다면 40대에 뭘 준비해야 할까? 현재 지출 구조 점검하기. 매달 얼마나 쓰고 있는지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은퇴 후에는 지금보다 적게 쓸 것 같지만 사실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더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와 여유 생활비를 구분해 놓으면 목표 금액뿐 아니라 매달 얼마의 안정적 소득이 필요할지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산의 현금화 및 수익성 고민.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저축이든 각각을 어떻게 운영할지 전략을 짜야 해요. 물려받은 부동산이 있더라도 당장 수익이 안 나면 은퇴 후에는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꼭 부동산 임대료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스킬이나 경험을 살려 파트타임 컨설팅, 강의, 온라인 비즈니스 등으로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는지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건강 유지와 보험 준비. 은퇴 후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게 의료비잖아요. 건강이 무너지면 치료비가 크고 그만큼 자산 소모가 빠릅니다. 따라서 40대부터는 건강 관리를 더 집중적으로 하고 여러 위험에 대비할 보험을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해요. 공적연금, 사적연금 꼼꼼히 챙기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현재 가입 중인 연금이 실제로 은퇴 후 내 삶을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만약 부족하다면 추가로 사적연금 상품에 가입하거나 다른 투자 수단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현역 마인드 100세 시대라는 말이 상투적이지만 그 말이 허투루 나온 게 아니에요. 40대에 벌써부터 더 이상 일하기 싫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몸과 마음이 허락한다면 50대, 60대 이후에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내일을 미리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완전한 은퇴가 아닌 반은퇴 생활을 통해 추가 수익을 유지할 수도 있죠. 5. 마무리하며 결국 10억 자산이라는 건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목표 금액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 자체가 은퇴 후 삶을 전부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특히 40대라면 아직도 남은 근로기간이 1020년가량 있고 그 사이에 자녀 교육, 부모님 봉양, 이직이나 창업 등 예측 불가한 사건이 생길 수 있죠. 조금 더 길게, 폭넓게 내 인생의 가계부를 바라보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흐름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10억이라는 숫자에 도달했더라도 이제 끝? 이라고 방심하기보다 그래, 이제부터 이 자산을 어떻게 굴려서 지속적으로 현금이 흘러들어오게 할까를 고민해야죠.
세상 일이 다 그렇듯 돈 문제도 어디까지나 과정이자 선택의 연속이에요. 지금 당장 10억이 없어도 혹은 이미 10억을 모았더라도 한 번 더 내 상황을 점검하고 리스크를 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게 진짜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내는 데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10억은 은퇴 보증 수표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더 현실적인 준비를 해보자는 취지로 오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준비해서 은퇴 후에도 진정한 자유와 여유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금액이 아니라 어떤 인생 계획과 삶의 태도인 것 같다는 결론을 남기며 이번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퇴직 후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요? 바로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다는 것 아닐까요? 한때는 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월급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있다 해도 턱없이 부족하고 퇴직금이 있다 해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순식간에 바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배당 투자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매달 돈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게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3억 원 정도만 있으면 매달 2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3억 원이나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돈을 불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한번 잘 준비해 놓으면 나이 들어서도 돈 걱정 없이 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3억 원을 어떻게 배당으로 굴려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은퇴 후에도 월 200만 원이 나오려면 배당 수익률을 이해하라. 배당 투자의 핵심은 배당 수익률입니다. 배당 수익률이란 간단히 말해 내가 투자한 돈에 비해 1년에 얼마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를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배당 수익률이 8%라면 1억을 투자했을 때 연간 800만 원, 즉 매달 66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3억 원을 투자했을 때 연 8%의 배당 수익률을 얻는다면 연간 2,400만 원, 월 200만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정도면 국민연금과 합쳐서 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아무 주식이나 사면 안 되겠죠? 배당을 많이 주면서도 안정적인 기업을 골라야 합니다. 2. 배당 투자로 은퇴 후 편하게 사는 3가지 실제 사례. 집 팔아서 은퇴 자금 마련. 서울 아파트에서 배당주로 갈아탄 60대 부부. 서울에서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6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퇴직 후 연금이 부족해 생활비 걱정이 많았던 이들은 결국 집을 팔아 전세로 옮기고 남은 3억 원을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이 부부는 안정적인 기업 위주로 투자했어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KT&G, SK텔레콤 같은 배당주를 골랐죠. 그리고 배당금만으로 한 달 200만 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월 200만 원의 배당금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니 노후 생활비 걱정 끝.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 안정적인 배당 생활 가능. 전세로 살면서 생활비 부담 없이 은퇴 후를 즐길 수 있게 됨. 이들은 집을 팔 때는 걱정이 많았지만 배당금이 꾸준히 나오니 월급 받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다라고 합니다. 퇴직금으로 배당 투자. 직장인에서 배당 연금 생활자로 변신한 50대 남성. 한 중견기업에서 정년 퇴직한 50대 남성 어씨는 퇴직금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는 너무 적고 부동산 투자는 이제 리스크가 커서 망설여졌죠. 그러다가 배당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결국 퇴직금 3억 원을 배당 수익률 68% 기업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200만 원의 배당금이 나오면서 생활비 걱정이 사라짐. 국민연금과 합치니 한 달 300만 원 정도로 넉넉한 은퇴 생활 가능. 원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돈 걱정 없이 취미생활. 어씨는 이제는 배당금이 월급처럼 들어와서 예전보다 더 여유롭게 산다고 말합니다. 조금씩 모아서 배당 부자로 40대부터 준비한 맞벌이 부부. 배당 투자라고 하면 큰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40대부터 조금씩 배당주를 모아온 맞벌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달 10만 200만 원씩 꾸준히 배당주를 매수했고
20년 동안 모아서 3억 원의 배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습니다. 현재 이들은 60대 초반인데 한 달 20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조금씩 모았더니 은퇴 후 생활비 걱정이 사라졌다. 배당금 덕분에 연금까지 합치면 생활비가 넉넉하다. 일하지 않아도 매달 돈이 들어오는 게 가장 큰 행복이다. 이처럼 큰 돈이 없더라도 조금씩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3. 배당 투자의 핵심 원칙 3가지. 그렇다면 배당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일까요? 안정적인 기업을 선택하라. 삼성전자, SK텔레콤, KT&G 같은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줄여라. 특정 기업에 몰빵하지 말고 여러 배당주에 나누어 투자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하라. 단기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배당을 받으며 복리 효과를 노려야 합니다. 결론 배당금으로 은퇴 후 편하게 살 수 있다. 3억 원이 있으면 은퇴 후 월 200만 원을 노동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배당 투자를 꾸준히 공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이 없더라도 조금씩 배당주를 모아가면 10년, 20년 후에는 나도 배당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매달 2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온다. 그게 바로 배당 투자의 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배당 투자를 시작해 보세요. 퇴직 후 돈 걱정 없이 여유로운 삶,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배당 투자로 은퇴 후 매달 200만 원 받기 현실적인 가능성과 핵심 전략.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은 모든 퇴직자의 목표입니다. 배당 투자로 월 200만 원을 받으며 사는 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소를 철저히 이해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당 투자의 원리, 현실적인 기대 수익률, 필요한 투자 금액, 위험 요소, 그리고 성공적인 포트폴리오 구축 방법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1. 배당 투자의 원리 왜 가능한가? 배당 투자란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투자 전략입니다. 기업들은 자사의 성장과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위해 배당금을 지급하며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대기업이 높은 배당금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 투자가 은퇴자들에게 적합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적인 현금 흐름 제공,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관계없이 매분기 또는 반기마다 일정한 수입이 발생함. 원금을 유지하면서도 수익 창출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당을 받으므로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 생활 가능.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 제공. 일부 기업은 오랜 기간 동안 배당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배당 귀족 디비덴드 어리스터크래츠로 분류됨. 결론 배당 수익은 일종의 월급처럼 작용하며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현실적인 배당 수익률과 필요 투자 금액. 배당금으로 월 200만 원을 받으려면 현실적으로 얼마나 투자해야 할까요? 1. 배당 수익률 계산. 배당 수익률 % 연간 배당금 주가 100. 배당 수익률은 기업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주들은 연간 48%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보수적인 투자, 배당 수익률 4% 3억 원 투자, 연 1200만 원 월 100만 원. 균형적인 투자, 배당 수익률 6% 3억 원 투자, 연 1800만 원 월 150만 원. 공격적인 투자, 배당 수익률 8% 3억 원 투자, 연 2400만 원 월 200만 원. 즉, 연 68%의 배당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3억 원으로 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배당 수익률 높은 기업의 예시 2024년 기준. 일반적으로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기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전자 배당률 34%, SK텔레콤 배당률 56%, KT&G 배당률 78%, 한국전력에너지 기업 배당률 68%, 미국 배당 귀족주 P&G,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배당률 35%. 3.
배당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 배당 투자는 안정적인 수익원이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배당이 줄어들 가능성.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 배당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률이 너무 높은 주식 10% 이상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2. 주가 하락 리스크.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해도 주가가 급락하면 총 자산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산 투자와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3. 세금 및 인플레이션 고려. 배당 소득세 15.4%를 고려해야 하며 연금과 배당을 조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배당금의 실질 가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4. 현실적인 배당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성공적인 배당 투자를 위해서는 기업별, 업종별, 국가별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안정적인 국내 배당 포트폴리오 배당률 56%. 삼성전자 IT, SK텔레콤 통신, KT&G 소비재, 한국전력에너지. 2. 글로벌 배당 포트폴리오 배당률 45%. P&G 생활용품, 존슨앤존슨 헬스케어, 코카콜라 음료, AT&T 통신. 3. 배당 ETF 활용 배당률 47%. 국내 KODX 고배당 ETF, TIGR 배당 성장 ETF, 해외 SPYD, VYM, SCHD 미국 고배당 ETF. 이렇게 구성하면 개별 기업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배당 투자로 월 200만원 가능하다. 배당 투자로 월 200만원의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필요한 금액 3억 원 투자. 필요한 배당 수익률 68%. 포트폴리오 국내외 배당주, 배당 ETF 분산 투자. 주의할 점 기업 실적, 배당 지속 가능성, 주가 변동성. 무작정 높은 배당률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기업과 ETF에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은퇴 후에도 일하지 않고 매달 200만 원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배당 투자는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한 배당금이 들어오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배당 투자를 준비해서 은퇴 후 걱정 없는 삶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 3억 있어. 은퇴 후 월 600 쓰면 5년은 거뜬하잖아. 60대 초반 부부가 은퇴 후 계획을 세울 때 가장 흔히 나오는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죠. 아이들도 다 키워놨고 집도 마련돼 있고 큰 병만 없으면 문제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과 변수입니다. 은퇴는 몇 년짜리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30년짜리 장기전입니다. 게다가 예상 못한 변수는 반드시 찾아오고요.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이렇습니다. 3억이면 충분하다고 믿은 사람들 대부분이 10년 안에 다시 일을 시작하거나 생활 수준을 확 낮춰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 이 글은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왜 3억으로 월 600씩 쓰는 은퇴가 위험한지를 설명하고 끝으로 현실적인 은퇴 설계의 방향성을 제안드립니다. 사례 63세 자영업 은퇴자, 여유 있게 살겠다고 했다가 월세방으로. 인물 이정 우가명, 63세 전통시장 자영업 30년. 은퇴 준비 자산 퇴직금 포함 3억 원. 월 지출 600만 원 생활비 350, 취미여행 150, 비정기 지출 100. 이정우 씨는 은퇴 후 좀 여유롭게 살자는 마음으로 매달 600만 원씩 썼습니다. 첫 12년은 참 좋았습니다. 평생 못 해봤던 해외여행도 가고 친구들과 주 2회씩 골프도 쳤죠. 하지만 3년 반 만에 자산이 1억 미만으로 줄었고 이후 건강 문제로 의료비가 들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가장 큰 착오는 소득 없이 자산만 까먹는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3억 600만 원 약 50개월. 금리는 낮고 생활비는 오르고 의료비는 예상 밖. 결국 그는 67세의 월세방으로 이사하며 좀 더 아껴 쓸 거리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사례 아이 결혼, 차량 교체,
부모 병원비 3억이 한순간에 증발한 60대 부부. 인물 김민경 가명, 61세 전직 공무원 부인. 은퇴 준비 자산 부부 합산 약 3억 2천만 원. 문제 발생 시기 은퇴 후 2년 차부터 비정기 지출 폭증. 김 씨 부부는 은퇴 후 월 55만 600만 원으로 품위 있게 살자고 계획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딸의 결혼 비용으로 5천만 원, 차량 교체로 2천만 원, 시어머니 병원비로 3천만 원. 3년이 지나자 남은 돈은 7천만 원도 되지 않았고 매달 빠져나가는 600만 원의 고정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매달 쓰는 생활비만 계산했지 이벤트성 지출은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은퇴 자금은 고정 지출만으로 설계하면 안 됩니다. 일회성이라고 믿었던 지출이 결국 삶을 뒤흔드는 지속성 비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례 부동산으로 묶인 자산, 결국 유동성 부족으로 흔들린 은퇴. 인물 박성호 가명, 65세 대기업 명예퇴직. 자산 구성 3억 중 2억은 전세금, 현금은 1억. 월 지출 55만 600만 원. 박 씨는 집만 있으면 문제 없다고 믿었습니다. 2억짜리 전세에 거주하면서 현금 1억으로 생활하다 필요하면 집을 팔았을 생각이었죠. 하지만 부동산 경기 하락과 거래 정체로 인해 집이 팔리지 않았고 현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3년 반 만에 1억은 다 소진됐고 결국 급하게 집을 싸게 내놓고 작은 월세 집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자산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자산이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걸 그제야 알았죠. 이 사례는 유동성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집값만 믿고 현금 흐름을 가볍게 본 사람들이 겪는 가장 흔한 은퇴 실패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은퇴 지출 전략은? 위 세 사례를 통해 드러난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퇴 지출이 과했다기보다 지속 가능성 계산이 없었다. 비정기 지출과 건강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현금 흐름 설계 없이 자산 총액만 보고 안심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은퇴 지출 전략 5가지 핵심 가이드. 3억으로 월 600이 아니라 연 34% 이내 지출이 기준입니다. 3억이라면 연 1,200만 원, 월 100만 원대 초중반에서 시작해야 장기 지속성 확보 가능. 고정 지출 예상 가능한 비정기 지출까지 포함한 총 지출 모델로 설계하세요. 자녀 행사, 의료비, 경조사, 차량 교체 등도 반드시 포함. 소득이 있는 구조를 남기세요. 월 100만 원짜리 알바, 임대소득, 배당, 연금 등. 지출만 있는 구조는 10년 안에 고갈 위험이 매우 큼. 자산 중 최소 30%는 유동화 가능한 현금 또는 예적금 형태로 유지하세요. 위급 상황에서 손해보지 않고 쓸 수 있는 구조 필수. 은퇴 초반은 적응기입니다. 처음 3년은 보수적으로, 이후 재조정. 은퇴 직후의 해방감이 지출 폭증으로 이어지는 경우 많음. 초반만 잘 버티면 길이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계산보다 훨씬 감정적입니다. 3억으로 시작한 은퇴.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마음이 부른 착각은 너무나 흔합니다. 하지만 은퇴는 단순한 숫자의 게임이 아닙니다. 삶의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한 설계의 문제입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은퇴 시뮬레이션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3억이면 충분하다고 믿었던 이들의 후회는 여러분이 반복하지 않아야 할 가장 값비싼 교훈일지 모릅니다. 왜 은퇴 35년 차에 무너지는가? 많은 사람들이 은퇴 직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좀 나답게 살아보자. 지금까지 아껴뒀으니 이젠 써도 되잖아. 월 50만 600 정도면 그렇게 많이 쓰는 것도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40년을 일했고 가족을 위해 살았고 자신을 위한 소비는 늘 뒷전이었죠. 그 보상 심리가 은퇴 첫 13년간 지출을 팍 늘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 시작됩니다. 자산은 줄어들었는데 생활 수준은 내려가지 않았고 병원비, 가족 행사, 예상 못한 사고 비용이 하나둘 생기며 버틸 줄 알았던 자산이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은퇴자들이 멘붕에 빠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사실은 처음부터
은퇴 기간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지출 구조가 문제였던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은퇴 재설계 3단계. 지금 은퇴 15년 차에 있는 분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의 판단이 여러분의 70대, 80대 삶의 질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3단계 전략으로 재정비해 보시길 권합니다. 1단계 지출 전면 재점검. 나는 지금 얼마를 쓰고 있는가? 대부분 은퇴자들은 자신이 쓰는 돈을 정확히 모릅니다. 은퇴 후 매월 나가는 돈, 고정 지출뿐 아니라 비정기 지출까지 12개월 평균으로 분석하세요. 팁! 나도 모르게 새고 있는 돈이 많습니다. 예, 통신비, 보험, 구독료, 외식, 자녀 지원. 지출 내역을 엑셀 또는 가계부 앱으로 3개월만 기록해보면 감이 잡힙니다. 특히 현금 인출 후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돈은 반드시 추적해야 합니다. 2단계 생존 가능한 지출선 재설계. 월 600은 내 현실에 맞는가? 3억 자산이라면 월 600은 너무 빠른 소진 속도입니다. 연금, 배당, 임대 수익이 없을 경우 지출은 월 20만 250선이 지속 가능선입니다. 팁! 자산이 줄어들수록 지출도 자동으로 낮아지는 시스템을 만들 것. 적정선은 총 자산 X 34% 12개월. 만약 연금 외에 다른 수입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만 쓰는 걸 목표로 하세요. 3단계 현금 흐름 구조 만들기. 쓰는 구조 버는 구조로 전환. 은퇴는 완전한 소득 제로의 상태가 되면 위험합니다. 작게라도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시. 주 2회 단기 알바, 예 001짜리, 지역센터 1. 월세나 소형 임대 수익. 소액 자영업 반찬 배달, 유튜브, 전자책 등. 배당 수익 설계 JPI, 고배당 ETF 등. 중장년 대상, 온라인 강의, 상담 등 본인 전문성 활용. 이런 작은 수익이 생기면 은퇴 자금이 깎이는 속도를 늦추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심리적 안정감도 커지고요. 결론 3억은 시작일 뿐 시스템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남들보다 적게 쓰니까 괜찮다. 3억이면 그래도 남들보다 나은 편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배치하고 써내려갈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3억이 있어도 계획 없이 쓰면 5년 안에 바닥을 칩니다. 하지만 3억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이 있어도 수입 구조를 만들고 지출을 조정하고 비정기적 위기에 대비한 시스템을 갖추면 20년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은퇴는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국면의 시작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인생 결산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의 30년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매달 답안지처럼 써내려가는 과정입니다. 3억이면 될 줄 알았죠? 그 물음에 대한 정답은 이렇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설계와 태도가 결정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은퇴 설계를 다시 꺼내보세요. 그리고 진짜 살아낼 수 있는 현실 노후 생존 플랜을 다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함께 그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시작점입니다.